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재테크. 네, 오늘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4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투자 이론 쪽에 그 투자 개념하고 투자와 투기, 투자의 결정에 관한 부분을 아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투자는 부동산, 증권 등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교육,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유형, 무형, 경제적 자원을 희생할 때도 사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투자의 지배적 동기는 이윤 획득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하거나 투입합니다. 이윤이 없는 것은 결코 투자가 아니고 손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장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을 생산활동에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대신에,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의한 양도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미성숙지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투자 분석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참여자들 상호 간 관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경제적, 투자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요한 시장 참여자로서는 지분 투자자, 정부, 저당 대출자, 임차자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의 정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래 수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투자의 대가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수반되며 이에 따라서 투자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을 구성하는 대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시간에 대한 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불확실에 대한 대가로 위험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대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하고 현재 지니고 있는 자금을 투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부동산 증권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교육, 인간관계 등에 포함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자원을 희생할 때에도 사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투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요. 투자 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 금액에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기나 그 기대 수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래 기대 수익이 불확실한 반면에 도난, 멸실의 위험이 적고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자본 이득을 기대하고 개발하는데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자의 속성은 투자에 대한 급부로 얻어지는 투자 수익은 장래와 현재의 시간적인 틀 안에서 얻어지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현재의 희생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불확실합니다. 이 점이 투자의 속성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구매력이 보호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소유의 금지,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자 소득이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소득 이득이 있고 자본 이득. 그거는 이제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에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가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얻은 수익률이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게 발생하는 경우 금전 대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지렛대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하면 낮은 황금성, 사업 위험 부담, 금융 위험 부담, 거래 비용의 과다, 행정 통제와 법률의 복잡성 이런 게 있는데요.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구체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카네기는 미국 재벌의 90%가 생산 활동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해서 치부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부동산의 이용, 관리의 기능, 주식 기타 대체성이 있는 투자 분야와는 달리 부동산의 투자의 경우 직접 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별성과 비대체성,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한 비대체성, 거래 활동 및 이용 활동에 있어서 국지성 역시 부동산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에 강한 부동산 투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인프레에 강하고 디프레에 약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의 의의는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을 생산 활동에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할 목적으로 하는 대신에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의한 양도 차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대상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미성숙지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투기 순기능 부동산 공급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택지 투기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민간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투기에도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군요. 부동산 투기 발생 원인과 폐해. 부동산 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 경쟁적 성격 때문이고 수송수단의 신설과 확장, 경제, 도시 성장, 한물 투기의 심리적 자공, 공공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의 편승,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욕, 주택 택지 가격의 상승. 네, 이런 것은 발생 원인이고요. 투기 병폐로는 어떤 게 있냐면 개인 간의 소득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곤란한 것이고 물가 상승과 수출 부진 등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고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해집니다. 기업용지 확보도 곤란해집니다. 이런 게 투기 병폐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투기 간의 중요한 차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리. 부동산 투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본질은 이 부동산 투자 관리라는 그 본질은 원래 어떤 건가 봅시다. 부동산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과 투자 이론은 실제로 적응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투자 이론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접하려면 막연한 때가 많으며 그 이론을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설들은 실제와 거리를 두고 있어 쉽게 해결하거나 응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재산 증식에 있어 부동산과 투자 이론과의 간격을 좁혀봄으로써 보다 나은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론적 체계인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관리의 이론적 체계는 현실적 경제적 상황에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 분석 등을 통한 경영과학 발전의 여러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 대안을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실물 경제 흐름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투자 관리의 최적 모형, 이윤의 극대화. 네, 투자 관리에서 최적의 모형은 이윤 극대화에 있네요. 이윤 극대화의 한계, 네, 이런 것도 있고,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 의사결정. 네, 투자 관리 최적 모형이라고 하면 이윤 극대화에 있는데,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투자의 1차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본
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모형이 일반적인 투자 활동 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윤 극대화 모형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물 흐름에 있어 이윤의 극대화를 법률, 제도적, 또 사회적, 상호 경쟁 등 제한 요인이 있다고 하고요. 단기적인 이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윤의 극대화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에 따른 이론적 체계는 부족합니다.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 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 이익에 대한 보상은 수익률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윤 극대화 모형은 투자 형태를 잘 반영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윤 극대화 모형은 필요한 투자 자금의 비용 분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윤 극대화 모형은 장기, 단기 투자 관리에 상대적인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석력을 제공합니다.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은 투자 관리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네, 최적의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관리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과제는 6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건 하면 투자의 목적,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 방법을 생각하고 투자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성과를 또 평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접근 방법에는 부동산 투자 관리의 의사결정에 관한 상황 접근은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접근이 됩니다. 확실성이 있는 상황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하냐면요. 그게 표준 편차로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측정해보고 변동계수를 또 알아보고 위험과 수익의 상반되는 관계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투자 관리를 이용한 연속적 의사결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에서의 투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다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확실성보다 불확실성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도 미래에 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미래의 목표에 대해 어떤 기대나 예상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확정적 정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실현이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와 각 개인의 확률값이 주어지는 확률 분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네, 그게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네,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투자의 결정 부분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봅시다.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는 3대 위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금의 위험 부담, 황금의 위험 부담, 가치의 위험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이 외에도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게 있냐면 투자 시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 하는 투자의 시기, 적시성이 있고 투자의 안전성, 투자의 황금성,
투자의 확실성. 이건 앞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본 가치의 증대성. 되게 많네요. 거리 접근성의 감안, 또 거리도 생각해야 하고,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있는가, 경영 관리 부담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더 많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자금과 대부 비율을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의 변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투자를 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은 얼마이고 운용비는 얼마이고 대부금은 어떻게 되고 이자율, 또 총수익, 순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게 투자 결정에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은 시장 참여자의 투자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네, 지분 투자도 있고 저당 투자도 있고 임차인 투자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투자도 있어요.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단계는 1단계는 투자자의 목표를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고 파악해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투자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비용 편익을 분석해야 되고요. 4단계에서는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5단계에서는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판단하는 근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면, 또 다른 하나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또 방법이 다 있네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투자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100%가 있다면 이건 진짜 10%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